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25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 4포인트 올라서 둘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좀 자리를 잡는 듯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또 상매수를 들어오면서 지수를 또 끌어올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또 한 700억까지 나갔다가 막판에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양지수 모두 지금 괜찮게 흘러갔고요. 특히 어제 해외 지수를 보시면 다우와 나스닥이 둘 다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1.7%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오르면서 국내의 반도체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자, 증시가 다시 한번 방향을 좀 좋게 잡아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애매한 부근을 계속 눌리다가 확실하게 이번에 좀 들어 올리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21선을 위로 올리면서 전고점 테스트를 한번 하러 갈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무역 전쟁, 미국 중국 패권 다툼이 어느 정도 조용해졌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급격하게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 특히 이제 기술주 위주로 많이 상승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자, 1.67%로 마무리를 했고 계속 이제 떨어졌으면 하네요. 네, 그래서 팍팍 좀 떨어져서 다시 한번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환율도 덕분에 좀 많이 내렸고요. 지금 이제 1140달러 까지 올라갔었다가 이제 1130달러도 조금 깨지는 그런 추세고, 지수 선물을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장이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도 계속 불장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막 진짜 시원하게 막 1%, 2%까지 올라가는 그런 걸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고점 부근에서 계속 아슬아슬하게 하다가 슬슬 이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거래량은 막 그렇게 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다면 확실하게 상방으로 들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이 이틀 연속도 매수를 했고 이전에도 계속 매수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N자로 이제 N자도 아니고 내리지 않고 옆으로 기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궤도로 완전히 진입을 했고요. 주봉상으로도 위기를 한번 넘기고 올라가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투자자 수급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 꾸준히 매도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도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350원 올랐고요. 13,000원 다시 회복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아직 제가 잠깐 나갔던 그 수량에 대해서 다시 들어오지 못했는데,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좀 오르길래 그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 들어가 있어서 좀 놔두고 있는데요. 이게 또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네요. 역시 이제 약간 생각했던 대로 11선을 디디면서 출발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조금 지분을 빼긴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뭐 못 돌아가는 거고요. 다시 한번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차주에는 이 121선 회복을 하고 전 고점 아슬아슬하게 못 뚫었던 13,700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고, 거래량이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주가 조정을 끝내고 오늘은 거래량을 실지 않고 다시 한번 양봉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외국인이 심심치 않게 이제 팔고 있습니다. 뭐 크게 많은 양이 아니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는 모습, 특히 이제 투신도 뭐 점점 작게 매수를 합니다만 꾸준히 5일 동안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이 진짜 끝도 없이 매수를 하네요. 10만 주 이상씩은 아닙니다만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요때 이제 상승 흐름에 그 느낌이 딱 들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조정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차 상승분만큼 2차도 한번 올라가서 사실 이제 15,000 정도 15,000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라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최종 목표가는 네, 역시나 네, 2만원대 121선, 125월봉선 돌파입니다. 자, 월봉선도 완벽하게 네, 위로 뚫어가지고 60월봉선 위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번 달에도 양봉이 좀 뜨면서 확실하게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자, 분위기가 좋네요. 확실히 두산중공업이 네, 받치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내리지 않고 오히려 조금만 힘을 실어도 위로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주주분들이 오래 기다린 만큼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차트는 요 정도로 보고 두산중공업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좀 늘었어요. 네,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140만 주에서 꾸준히 늘려가지고 지금 또 190만 주까지 늘려놨고요. 이때는 이제 조정을 좀 받을 때 공매도 잔고가 좀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대로 다시 한번 만원대로 내려가기 위한 작업이라기보다는 한번 조정 때 공매도 잔고를 좀 늘린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공매도 거래량이 좀 줄기 시작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서서히 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확실히 상방으로 올리려는 힘이 있고요. 두산과 두산인프라과 지금 최근 며칠간은 좀 재미없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주에는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건 나중에 보고요. 일단 두산중공업의 네, 대차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를 보시면 투자자 아니죠. 종목 상세를 보시면 대차잔고가 또 이제 확 늘어나 있네요. 네, 1990만 주, 거의 2000만 주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차잔고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 대차잔고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 대차잔고라는 것이 사실 공매도에 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공매도에 이용되는 것도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에 한계가 있고요. 막 이 2천만 주씩 네, 몇백만 주씩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빌려온 것이 아니고 지금 곧 있으면 두산중공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 주식들이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 상장이 되었을 때 모두 그 4,700만 주에 대해서 담보를 잡아서 채권단에게 넘기게 되고요. 그 담보 잡힌 주식을 이 대차로 빌려와가지고 뭐 어떻게 대차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계산이 아닐까라는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대차 잔고가 늘고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2천만 주까지 늘었네요. 일단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대차 잔고 증가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두산중공업은 대차 잔고가 증가한 적이 있다. 그래서 공매도를 먼저 치고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는 공매도 잔고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대차 잔고도 많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구간에서 대차 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 대차 거래를 이용해서 뭐 수익을 얻고자 하는 세력의 짓이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뉴스를 보시면 자, 최대 주주 등의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 보유 주식 수가 바뀌었다고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요. 4월 1일이 이제 이 유상증자에 대한 납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두산 퓨얼셀 지분을 받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납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이 두산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고 이 공시를 낸 것 같고요. 보시면 총 주식수가 가지고 있는 총 주식수가 1억 5천 9천만 주에서 1억 5천 9백만 주에서 2억 6백만 주로 거의 700만 주죠. 그렇게 늘고 비율은 42.47%에서 48.99%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두산 퓨얼셀의 지분 30%를 두산중공업이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48%를 거의 49%죠. 그거를 이제 두산이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 다 몰아주기를 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서로 간의 그 지배력을 늘리게 되었고요. 좀 더 이제 두산 지주로서의 역할을 꽉 잡겠다. 그러고 두산 퓨얼셀의 그 시너지를 두산중공업 너네가 한번 발휘를 해봐라.
네, 그리고 두산 퓨얼셀의 수익금도 너네들이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서 늘어나는 주식수가 4,784만 3,956주인데요. 좀 주식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서 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3억 주인가요? 네, 3억 주까지 발행이 되었는데 3억 7천만 주였나? 지금 이제 이번 발행으로 인해서 4억 주가 이제 넘게 되는데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거의 50% 지분은 두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식 수가 크게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거래가 막 이제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단지 앞으로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합병 신주도 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주식 수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합병 신주는 이제 6,700만 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수까지 나오면 거의 5억 주가 되게 되는데 지금 두산중공업 가격 13,000원이면 이게 다 이제 발행이 되었을 때 6조 5천억 정도가 네, 진짜 시가총액이 되게 됩니다. 6조 5천억 정도면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뭐 지금 두산중공업 자체가 턴어라운드를 했을 때 앞으로의 신규 산업 두산 퓨얼셀을 통한 수소전지 수소 연료전지 그 다음에 두산 팝켓을 통한 북미 시장 그 다음에 뭐 유럽 시장 네, 콤팩터 트랙터 이런 거 같은 거 그래서 2022년에 5,200억이 영업이익이 5,200억이 예상되는 그런 아주 알짜 기업이고요. 거기를 줄기를 타고 두산중공업 자체도 이제 해상풍력 이제 30조 40조인가요? 뭐 거기에 대한 해상풍력이긴 한데 일단 차근차근 진행이 되니까 두산중공업도 거기에 뛰어들었고요. 창원 제2공장을 지으면서 지금 발주를 서서히 나면 공격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해외발 원전 수주, 그 다음에 SMR 기술, 그것도 이제 2022년부터 좀 본격적인 이 기술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매출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했을 때는 두산중공업이 6조 5천억은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산중공업이 2만 원까지 갔다. 그때는 이제 10조 정도가 되게 되죠. 10조 정도가 되게 되는데 10조 정도면 뭐 적당하지 않을까. 그 정도면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외발 원전 수주가 좀 빵 터져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주가가 올라갈 텐데요.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 초장기는 이제 좀 아주 오래 들고 가는 뭐 요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저처럼 이제 중장기 요 정도는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원 정도, 네, 2만 1,000원. 자, 그래서 거기서 한번 뭐 털어내시고 잠깐 다른 데 왔다가 시황을 좀 보다가 다시 들어와도 되는 시점이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사 하나 더 보면서 네,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요. 자,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원전을 청정에너지 인프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에서 지금 원자력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2조 3천억 달러죠. 네,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에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로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시죠? 네, 청정 에너지로 지금 미국에서 밝힌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퇴보를 하고 있는지 참 아쉽네요. 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 기후 트렌드가 원자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원전 방사선 폐기물과 원자로 연료용 우라늄 채굴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요. 자, 그래서 이거를 무릅쓰고도 원자력을 충분히 이용할 만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2조 3천억 달러, 약 2,260조 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이미 미국 에너지 업계의 탄소 포집, 수소, 원자력, 해상 풍력 발전 등의 분야에 150억 달러, 17조 원 규모의 프로타입으로 프로젝트를 투자 요구한 바 있다. 자, 이렇게 저는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한쪽으로 쏠려서 가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만,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다른 국가들은 이미 이렇게 시향이 되고 있고, 핵심은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번 해외 수주발, 네, 해외발 원자력, 네, 자리를 설 수 있다. 그때까지만 좀 이 원자력 관련해서 다른 중소기업들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던가 이렇게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사 직전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원자력 기술을 우리나라도 등한시하지 말고 꾸준히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고 지금 이 기사에서도 보이네요. 자, 오늘은 뭐 요 정도로 보고요. 두산중공업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즐기시면 될 것 같고, 퐁당 중에 퐁당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퐁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